12월 6일 오늘은 괴강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강격, 괴수괴자, 하늘 이름 강자, 격식격자. 하늘의 괴수인 격, 이란 뜻입니다. 괴강격, 하늘의 괴수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덕국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괴강격에는 경진괴강, 경술괴강, 임진괴강, 무술괴강,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괴강격은 일주에 괴강이 있어 보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리더자,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사람의 팔자들이니 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 언론인 다방면에 괴강격은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인, 검, 경찰, 각종 직업의 수장들이 괴강격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계에도 괴강격이 많이 있습니다. 경진계가 경술괴강이 있기 때문에 금융계도 많이 있고, 팔자에 가장 리더를 할 수 있는 인간들 중에 괴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남녀 공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강격은 경진경술, 임진무술, 이렇게 경진경술, 임진무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괴는 우두머리 괴자, 강한 하늘 별 이름 강자, 이러한 뜻으로 지니고 있죠.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위대하고 방향의 지침이 되는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말합니다. 일명 우두머리나 보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례다. 괴강은 경진경술, 임진무술로 네 가지가 존재한다. 이 될 수 있으면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주팔자의 괴강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연월 일시 중에 어디에 들어있든 자기 몫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주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리더자여 카리스마가 있는 인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녀공이 같습니다. 사주가 괴강일이고 준의 괴강이 다중하면, 괴강이 2개, 3개가 있으면 반드시 복됨이 있으니 신왕운으로 행운하면 크게 발복한다는 것이나, 재관 운에는 대화를 당한다고 원세에 써 있으나, 괴강격에도 신강도 있고 신약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관도 필요할 것이며, 조도 역부도 종강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신왕운이 좋다고 하면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괴강격도 신강운과 신왕운에 있고 신약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되든 신강이 되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잘 맞춰져 있으면 귀한 인물이 되지만, 대운이 흐름이 악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정말로 통탄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괴강이 들어있는데 살기가 어렵다는 말은 정말로 어디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해야 되는 팔자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세가 좋게 태어나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주가 괴강일에 태어나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팔자에 대운을 잘 정해서 일주를 잘 봐서 월주까지 이미 세상살에 정해져 있잖아요. 연월은 정해져 있고 일과 시를 찾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가 대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그걸 잘 섭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좋은 아이를 탄생해 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아름답게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괴강의를 잘 이용하시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 잘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연구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괴강격은 남자인 경우에는 귀하게 보지만 여명에는 괴강이 강렬한 기백이 있는 것으로 가물을 즐기며 다양한 재능과 활동성이 왕성한 역으로 팔자로
마음대로 사는 자유분방한 행위를 하니 남편이 무능력하거나 첩을 두게 되고 가출, 납치 등을 당하게 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책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괴강격을 여인이 타고 나면 거의 집안에 자기가 대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의 90%가 됩니다. 당연히 부덕이 부족한 운명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괴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남편이 오고 갈 데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니 괴강이 들어있다 해도 부부간에 잘 화합하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게 되면은 괴강기이 아주 아름다운 굉장한 능력가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엔 여명의 팔자에 괴강격이 되고 관성이 아름다우면 미모를 겸비한 현모양처 팔자도 존재한다. 괴강격의 관성이 아름답단 말은 힘도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괴강은 격이 딱 보면은 경진, 경술, 임진, 무술 양가로 되어 있잖아요. 여명의 팔자. 여명의 팔자 양가로 돼서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관성마저 있으면은 분명 요새 같으면은 교육계 수장이 된다든가 공무원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이 아름답단 말은 관의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지만 직장 생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팔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괴강적인 사람은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와 문장이 뛰어나며 능수능란한 화술로 이론적이며 성적이 결백하고 자비심이 부족한 것이 흠이나 매사에 평굴하지 않고 과감하며 용단성 행위를 하는 자들로 정치, 법조계, 언론, 경찰, 언론, 문화, 군인 뭐 다방면의 사람들이 다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요사이는 군대도 여군들도 육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인도 해당됩니다. 여명은 예술 분야에 또는 감에 능란하다고 한다. 여러 역서책에 보면 임술과 무진도 괴강이라는 분도 계시니 임술 무진은 백고살이 되는 것으로 괴강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진술은 괴강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진술이 있는 사주를 보면 여러모로 생각하여 추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꼭 여러모로 진술, 사실은 진술충미다. 사주팔자 진술충미가 있으면 여러모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괴강도 되고 백호도 될 수 있고 고신살도 될 수 있고 부성인묘도 되고 처성인묘. 부성인묘라는 것은 뭐냐면 여명의 팔자에 남편을 묘지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처성인묘라는 것은 남자 팔자에 부인을 묘지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부성인묘와 처성인묘를 자세히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 보면은 부성인묘다 처성인묘다를 말씀을 드리니까 부성인묘가 되는지 처성인묘가 되는지 이렇게 살 사주팔자 수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관백호 여명의 팔자에 관백호가 되면 남편이 힘들어지고 남녀의 팔자에 관백호가 되면 자식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호가 뭔지 여명의 팔자 식상의 백호가 되면 자식이 실로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호살이 무슨 백호인지 육친간에 무슨 백호에 따라서 관백호인지 식상백호인지 재백호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부성인묘와 처성인묘 등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천천히 사주팔자를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응용하시면 됩니다. 괴강한 팔자를 보는데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으로 남자에게는 권력에 진출하고 청백한 성품으로 지도적 인물로 귀하고 필요한 귀하고 인물로 지도적 인물로 귀하고 필요한 것이며 여자에게는 총명과 문장력이 있으나 고독하고 남자 같은 성품을 가진 불길한 살색이다. 그것은 괴강이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남자 같은 성품이요 불리하다
왜?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편을 조금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가 불리한 살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금융계사의 은행원으로서 된 사주팔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신년 경신월 경진일 경진시. 사주팔자가 검은 것이 쓰리경이 있고 또 신금신금이 있는데 또 황토색의 무토 진토 진토 이렇게 두 가지 팔자로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입니다.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 팔자는 우리가 비겁이 많을 때는 왕격, 인수가 많을 때는 간격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이 경금 신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겁이 왕하니까 왕격 이렇게요. 종왕격 이렇게 말해요. 종왕격이라는 것은 금을 유시해서 토가 토생금하니 금이 토와 금이 선운이고 이렇게요. 아군은 토를 극하고 금을 극하는 목화가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경진괴강격도 되지만 쓰리경이 들어있고 이렇게 신금경과 토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종왕격이 되기 때문에 종왕격으로 사주를 논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보면 쓰리경, 경금, 경진괴강 이렇게요. 사주팔자가 보면 괴강이 있고 괴강 화개가 들어있죠. 사주는 10대운에 해당되는. 그래서 무토가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은 경신을 역으로 보면 김이 무옥 정사 병진 을묘 갑인 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국 경진 괴강격이나 종왕격 이렇게. 용신은 금, 희신은 토금, 아군은 목화운으로 재관운은 아군이다. 식상이 없을 때는 재운이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없을 때 재운이 아군. 그러면 현재 나이가 10, 20, 30, 40, 50 지금 나이가 보면 무신생이니까 54살 67년생 이면은 55살이네요. 그러면은 재관 재운으로 들어왔는데 을목은 을경합금이 돼서 을경합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사하고 묘목은 이운이 되면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 20, 30, 40, 50, 60에 가분이 들어오게 되면 갑경충으로 굉장히 힘든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이는 인신충으로 왕신을 충북하면은 운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10, 20, 30, 40, 50, 60 여가 70이니까 69살 안까지 인생이 끝이 나겠죠. 이런 것을 잘 판단한 것입니다. 왕신 경금에서 신금이 가장 강한 왕신인데 왕신은 인신축이 되면 그때 인생이 끝이 나는 거죠. 백운상천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경진일 괴강이며 천간에 삼경이 있고 시주에 또 경진이 있어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 대운이 역군으로 흘러 아군이 되는 남방화운인 미오사로 흐르고 또 아군인 진묘인 동방모군으로 재관운이 흐르게 되어 인생사가 어렵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며 모든 매사일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팔자지만 사주 원국이 고고평으로 삼경과 경진경전이들은 고고평으로 되어 있어 다행히 은행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책에 분명히 괴강격은 남자에게는 좋으나 여명에게는 나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필자의 우견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 여명은 풍치 좋은 곳에서 태어나 시골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여 공채로 은행원이 되었는데 사주에 경금이 많이 있고 금기가 많으면 금융기관에 다니게 된다는 것으로
행원팔자가 있었다는 말에 의하면 재물은 황금으로 표현하니 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며 경금일이나 신금일주에 태어난 자들은 의리를 중요시하고 그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금은 백색으로 관상이 좋은 빛나는 오간이 형성되어 금융계에 근무한다고 한다. 이 여명 또한 은행원으로 손색이 없는 미리한 모습을 가져 오로 여왕이 된 예이다. 미인은 박명이라는데 정말로 세상사 운명은 아름답지를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사주 팔자 소관이라 해야 되는 것인지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시 봐야 되겠네요. 미인은 박명이라 하는데 요사이는 안 그러는데. 응? 세상사 운명은 아름답지를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팔자 소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운명은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운명은 명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미인은 요사이나 미인은 박명이 아니고 아름답게 사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자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관인 남자가 사주에 없는 남편 없어. 남자가 사주에 없어. 남편 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운의 흐름이 좋지 않아. 아군인 재관으로 흐르기 때문에 속절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명량으로 논해보면 경금일에 태어나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팔동에 목인 재가 없고 화인 관이 없어 무관 무재 팔자로 되어 있으니 어찌 세상사가 편한 운명이 될까요? 재관이 사주팔자에 확실히 없다. 하지만 진중에 을목이 들어 있습니다. 진중에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재는 있다. 하지만 신자 수국이 돼서 식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자에 무관 무재인 팔자입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사주가 토금으로 이루어져 편협된 사주로 종황으로 이루어진 종황격도 되는 명이다. 종황격은 인수 비겁이 용신이 됐죠. 두 번째는 재성인 목이 없고 여명의 가장 중요한 관인 화가 지장간에도 없는 사주를 타고났으니 그나마 양팔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어찌 남편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사는 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추명세에 의하면 양팔동의 여인은 부군불미여라고 하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공주병이 있는 여인이며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명이라 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공주병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여인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운명이라 한다. 지금까지는 대운이 좋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진일의 경진씨가 되어 강한 괴강이 중첩하여 있어 또한 부군불미라 하는데 필자의 우견으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관성이 없는 여명은 평생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그 중에 공무원, 선생 등 국가 공무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은행원이나 공기업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직업이 없어지면 그 후부터 남편과 이혼한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경우를 본문하고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죠? 사주팔자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괴강격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편과도 잘 유대가 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사주팔자를 보면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팔자. 기유, 무진, 경진, 병술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죠. 경진일에 태어났으니까 괴강격, 무진이 백호가 들어있고 기우 양인이 들어있고 병술에 또 백호가 들어있고 대단한 사주네요. 진술 이렇게 사주팔자가 전자는 금하고 토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 편관 병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봅니다. 경금일간의 병술은 부성인묘입니다. 부성인묘, 남편을 묘지로 보낼 수 있는 사주. 부성인묘 잘 보셔야 돼요. 부성인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토가 음간으로 무진기사 경호심의 임신계유로 순행하는 사주입니다. 잘 보세요. 경에서 유는 양인살, 무지는 백호살, 경지는 괴강살, 병술도 백호살 이렇게요. 또 경에서 병술은 부성인묘, 부성인묘로 되어 있는 사주다. 이 사주를 보면 연주에 기운년으로 정인과 양인이 동조하여, 정인이라는 건 머리가 좋은 거, 양인이라는 것은 조금 기가 센 거, 좋으나 유양인이 있어 성깔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본인 또한 성깔 있는 팔자로다. 월주에 무진백호가 있어 진중계수가 자식이 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월중에는 계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계수 이렇게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 계수가 경에서 보면은 상관에 해당됩니다.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말합니다. 여인명의 팔자에. 그러면 여기도 진중에 또 계수가 또 이렇게 또 들어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수가 들어있어. 보면은 월제 무진 백호가 있어 진중에, 이 진중에 을계무중에 이렇게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계중에 계수가 자식이 되는데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데 진진이 자양이 되고, 진진자양 애와두시면 자양살도 애와두시면 됩니다. 유유자양 이렇게요. 진진자양이 되고 시지술과 진술충을 하니 자식 두는 것이 어렵다. 일자실로 이자실로가 되는 거죠. 이 사주는 일자도 실로할 수 있고 이자도 진진자에게 돼 있으니까 진중의 개수, 경진의 무진의 진중의 개수, 경진의 진중의 개수가 둘 다 진진자양 진술총을 먹었으니까 자식을 낳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2명이 실로하게 되면 3명 이상을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2명 이상을 꼭 낳아야 되겠죠? 경술 괴강이 일주에 있어 괴강격이다. 괴강격은 경술 경진 임진 무술로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괴강격인 여명의 팔자는 미려하고 아름다우나 고집이 세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 시름시름 마음병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갇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술은 찰나살 또는 천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도 지망살, 병정술해, 임계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라나 지망이나 화개살이나 이렇게요 되게 되면, 천살이 들어게 되면 스스로가 병이 가져서 시름시름 하는 것이, 내 고집이 세고 잘 나갈 때는 멋있지만 힘이 들어지면 시름시름 마음의 병이 생긴다. 또 일주가 개강으로 부군인 남자 또한 고집이 세고 이해력이 부족하여 부부간에 시비가 생기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시주를 보면 병술시라 병술 백호, 지금도 백호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백호살. 이 백호가 무슨 백호냐에 따라서요 보는 거예요. 백호는 갑진, 을미, 병술, 정중, 무진, 임술, 개축 백호가 있죠. 백호도 좀 애아두시면 좋습니다. 시에 있는 병술 백호는 경신 일간에 부성인묘도 되고, 봐서 경금에서 병화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술이 인호술 화국의 묘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성인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의 관의 묘지가 됐으니까, 관이 묘지로 됐으니까 술은 인호술 화국의 묘지잖아요. 고지도 되고 묘지죠. 묘지가 되니까 관백호라고 하는 겁니다. 관백호. 그래서 부성인묘도 되고 관백호도 되고,
관백호살로 남편이 죽든지 이혼 또는 빈창을 면하지 못하는 살성이다. 잘 외워두시면 사용하기가 많이 좋죠. 관백호, 여명에 관백호가 있으면 남편이 죽든지 이상이 생긴다. 그나마도 부성인묘가 되었으니 확실하다 이 소리입니다. 일주와 시주를 보면 천간이 변경이 그걸 되어 있고 지지는 진술도 충이 되니 일명 천충지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변경충 진술충 하늘도 충 맞고 땅에도 충 맞았다. 천충지충이다. 천충지충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인생사의 가장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편도 없고 자식 또한 없어지는 충살이다. 정말 무서운 충살이네요. 천충지충. 평생 동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인생이 살다 보면 아군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한 번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남편도 잘 건사하면서 아군이 들어올 때는 서로가 갖고 떨어져 사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예, 자식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보내면 되죠. 갖고 떨어져 살아야 돼 어머니하고요. 그러면은 자식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일간은 본인이 되고 일지는 배우자궁이며 시주는 자식궁이 되니 일시가 천지충이 되면 일부 종사 난해하다고 하며 자식운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명의 팔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 여명의 팔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04년 을유년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중인데 그것 또한 생각이 차이겠지만 의부증이 걸릴 수 있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대로 운명이 흐른다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불어넣는 것은 경진일주로 진중의 을목이 재고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진토 아셨죠? 진토. 진은 토죠. 진토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동산으로 부를 얻는 것은 경진일주로 진토 속에 목이 금금목 재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경금에서는 미토가 재고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진술충미는 진토 중에 을목은 재고고 개수는 식상고고 무토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편인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경진일주로 진중의 을목이 재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잘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수련의 팔자, 구강인의 팔자입니다. 이민년 경수를 경진일 이모시 요 사주 팔자는 금, 수, 목, 화, 토 그리고 인오술 삼합이 되어 있는 사주 팔자입니다. 관이 왕성하게 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오술 화국 사주 팔자가 임수 경금일간의 임수이기 때문에 배우는 역행하는 겁니다. 경술, 기유, 무신 이렇게 역행하는 사주팔자가 되어 있어요. 이 사주는 경금에서는 인이 직살 또 편제란 것 들어있고 식신도 들어있고 편인, 술토 편인, 경금 비견, 진토 편인, 양괴강이 들어있고 경술도 괴강, 경진도 괴강 이렇게요. 이모는 식상, 오는 정관 이렇게 들어있는데 목욕과 도화가 동주한다. 목욕과 도화가 동주한 사람들은 팔자가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경금일주 일간에 금이 2개, 토가 2개, 금이 2개, 경금, 토, 진토, 술토, 진토와 술토 이렇게 화가 하나, 목이 하나, 수가 2위로 4대 4지만 수를 금왕절에 출생하고 일주에 진토가 있어 신강사주이며 오행이 다 있는 사주입니다. 신강은 수목, 화오는 선운이고 아군은 토금운만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오행이 전부 다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팔자지만 인오술 삼합 화국이 되니
관성이 태과하다.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삼합이 되어 있는지 방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신강사주는 인성이 왕성할 시는 제가 용신이 되고, 신강사주는 인성이 왕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강사주인데 편인과 편인이 왕성하니까 일단은 제가 용신이 되고, 요 제를 크게 써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용신이 되고, 비겁이 왕성할 시는 관성이 용신이 된다. 이것도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관성이 용신이다. 비겁이 왕할 때는 관성이 용신, 제가 많을 때는 인성이 많을 때는 제가 용신, 이렇게요. 인성이 왕성할 시는 이것도 크게 써야 되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비겁이 왕성할 시는 이렇게, 비겁이라는 것은 점을 하나 찍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용신이 되는 것이다. 이 사주는 경금이 금왕절인 가을 수월에 태어나 진술 편인을 이루었으니 재성의 용신으로 돼야 하는데, 인목재성이 인호술 화국으로 관국을 이루어 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사주는 경금이 금왕절인 가을 수월에 태어나 진술 편인을 이루었으니 재성의 용신으로 돼야 되는데, 인목 재성이 인호술 화국으로 관국을 이루어 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인호술 화국으로 이루었지만 인중간목이 용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분이 들어오면은 인운이나 모군이 들어오게 되면 운이 대발하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쓰는 방법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팔자를 보면 중화시킬 수 있는 오행이 무엇이 되면 가장 적절하게 했는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경금일간에 신앙하고 인호술 화국도 왕성하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수를 용신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를 설기시키는 운이 아름답다는 거야. 용하면 가장 적절한 답이 됐다. 수는 금기를 설하고 화국을 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오행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격국은 어떻게 정할까요? 월주에 있는 경술도 괴강이요 일주에 있는 경진도 괴강이 되는데 어느 쪽을 정하면 되는지, 괴강격은 경진경술 임진무술로 보면 당연히 일주 경진이 괴강격이 일주 경진 괴강격이 된다. 이렇게요. 일주 괴강격이 괴강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주가 괴강이 되면은 확실히 괴강격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격국은 경진 괴강격을 하면 시결에 경진과 경술은 파관현, 이렇게요. 파관현, 관성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는데, 관성이 경술 경진은 관성이 있는 것이 나쁘다 하는데, 이 사주 여명의 팔자로 관운이 인호술 합국이 되어 있으니 정말 문제가 많은 팔자요, 일명 팔자가 센 팔자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명은 괴강격이지만 오행이 다 있어 괴강격의 특수성으로 논하지 말고 신강신약으로 논하면 된다. 왜? 사주팔자를 보시면 이렇게 경진 괴강도 되어 있고 또 오해 정관도 들어있고 식신도 들어있고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팔자를 오행이 다 괴강을 특수성을 논하지 말고 신강신약으로 논하면 된다. 여명의 양팔동은 부군불미를 하지만 그건 일부 인에 해당하며 숭환심성을 지닌 경우엔 처신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팔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도 된다 하지만 경진과 경술의 파관애들의 관성이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 관성이 아름다울 때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울 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를 아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인호술 화국이 돼서
경진일주에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왕성한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종사는 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있지만 다시 말씀 보면은 본인을 위해 재물이 필요하게 일을 하는 여인이라 하지만 관살이 혼잡하고 암압 있는 팔자를 보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명은 관살 혼잡과 암압이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막사는 인간들의 운명이지 천심지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죠. 팔자도 숙명인 생사는 다스리지 못하지만 운명은 다스려지며 수행의 근기에 따라 바꿔진다는 것이다. 모습은 키가 163 정도의 눈이 크고 예쁜 얼굴에 45kg 정도 되는 아름다운 연이다. 미모와 용기가 있는 괴강격의 팔자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다. 연예의 팔자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구강인의 팔자. 병술, 을미, 무술, 임자. 사주팔자가 목, 토, 금이 사주팔자에 없습니다. 금기가 없는 사주에 수, 목, 화가 이렇게 금이 빠져 식상이 빠져 있는 팔자입니다. 사주를 보면 병술은 백호살, 천문철라 이렇게요. 을미는 백호, 무술은 괴강살, 천문화계가 들어있고 임자, 편재와 정제가 하늘과 땅에 유소에 있는데 을미 부성묘가 들어있습니다. 을미 무토에서는 토에서는 을목이 정관이기 때문에 미토는 해묘미 목의 고지가 되고 묘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요. 을목의 묘지는 미토가 되죠. 해묘미 이렇게 미토가 묘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가 있어서 을미는 부성인묘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일간, 무기일간에는 을미가 부성인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오행수를 보면 무토일에 토가 4개, 화가 하나, 목이 하나, 수가 2개, 금은 없고 5대4로 구성되어 신강한 사주입니다. 격국은 무술 개강격 또는 정관격 이렇게요. 시상편제격도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을미월주로 미중에 을이 투관되어 잡기 정관격도 된다. 잡기라는 말은 진술 충미로 월지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투관된 것이 있기 될 때는 무조건 잡기 이렇게 말합니다. 잡기 정관격도 된다. 또다시 보면 임자시로 임수가 편제로 시상 편제격도 된다.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격은 강자 우선으로 개강격이 제일 좋다. 사주팔자 격이 많이 있고 아름다운 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은 무일간의 화토가 왕성한 신앙사주다. 신강과 신앙의 차이는 제가 했죠. 비겁이 많으면 신왕, 인성이 많으면 신강 이러죠. 그래서 비겁이 많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앙사주다. 용신은 목, 희신은 수, 금, 아군은 화토가 아군입니다. 여명사주에 신앙하면 부모 덕이 없고 형제간의 덕이 없고 본인이 제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는 팔자다. 당연히 고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남편 덕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당연히 사주팔자가 신앙한 사주팔자들은 고부간에 갈등도 있고 당연히 고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남편 덕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한 사주들은 형제지간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나 신강이 되게 되면 형제지간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겁이나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비겁 형제지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작은 재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인성으로 만났으면 부모덕이 약간 없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과 신왕이 되게 되면은 형제지간
부모 덕, 남편 덕이 없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신강하다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나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일가는 힘이 강하게 누구나 기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요. 여명팔자는 신강이나 신왕하면 여인이 아름다움보다 남성의 기질이 있어 성질이 급하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습이 있는 운명이다. 그러므로 신약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명은 신약이 아름답다. 그렇지만 태어남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주팔자에 써 있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태어나는 것도 잘 선정해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 자식이 태어나려면 병원에 가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것을 명리학적인 생각으로 잘 맞춰서 태어나면 안 될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 태어나는 방법, 앞으로도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하며 미래지향의 시기인데 너무 바쁜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홍기를 놓치게 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세월의 무상함을 아는 순간, 아, 내가 무엇을 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저 모르가는 세상 끝까지. 신강한 사주를 가진 여인들은 똑똑하다는 것이다. 이명도 신왕하니 아주 잘생긴 여인의 모습이 지닌 팔등신임이다. 어려서 국악을 하게 되어 평생 직업이 되었다. 사주팔자 화계가 중중하면 예능에 소질이 있다고 원서에 있으나, 화계라는 말은 진술충미가 화계예요. 진술충미가 사주팔자 있으면 화계가 중중하며 예능에 소질이 있다고 원서에 있으니 예술인이 분명하다. 신강한 사주를 가진 여명님들은 남편 덕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 팔자도 남편 을목정관이 을미백호살이 되어 부성인묘로 자식을 낳은 후 혼자 살게 된 팔자다. 잘 보셨죠? 부성인묘가 무엇인지, 백호살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을미백호살이 되며 부성인묘로 자식을 낳은 후 혼자 살게 된 팔자다. 시의 임자 재성이 하늘과 땅에 유수하니 생활에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사주팔자 교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사주팔자를 보는 법을 연구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궤강이 무엇인지를 꼭 애와두시기 바랍니다. 경진궤강, 경술궤강, 임진궤강, 무술궤강 이렇게 애와두시고 부성인묘와 처성인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